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엔 제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주는 ETF하고 또 베스트 ETF라고 하면 어떤 ETF를 뽑는지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만 소개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순위에 있는 ETF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순위대로 적었다고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ETF가 결코 1위, 2위에 대해서 뒤지거나 나쁜 ETF가 아닙니다. 자, 그냥 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온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많은 금융기관들과 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베스트 ETF로 추천하는 ETF는 단순히 수익률만 잘 나오는 ETF가 아니고, 그죠? 운용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운용돼 왔고 인지도가 높고 비용이 낮은 ETF를 주로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게 VIG하고 VYM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VIG는 규모가 뭐 100조가 넘습니다. 이 티커 하나만 해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는 DGRO, 그 다음 SDY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순위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다고 해서 이 ETF의 규모가 작으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이 DGRO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규모가 30조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두 개를 한번 오늘은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GRO라고 하는 이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는요.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예요. 원래 이름이. 근데 이 iShares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제 ETF 앞에 iShares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 ETF는 블랙록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이제 각각 ETF별로 앞에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앞에 이름이 붙잖아요. 뭐 타이거, 코덱스, 그죠? 이렇게 얘네들도 이제 이름이 붙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DGRO라고 하는 이 ETF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자산 규모도 30조 가까이 될 정도로 규모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VIG는 0.06이었는데 이건 0.08로 약간 높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DGRO 같은 경우에는 운용이 아직 10년 안 됐어요. 이제 올해 10년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10년은 조금 안 됐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운용을 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의 이 수익률표 그래프 흐름을 보니까 이상하다. 많이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S&P 500이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는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스만큼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시면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S&P 500 안에는요. 작년에 2023년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7, 즉 빅테크 기업이 다수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개별 종목으로만 보셔도 얼마나 많이 오른지 보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이 이끌면서 지수를 워낙에 상승을 시켜놔서 빅테크 기업만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특히 배당이라든지 고배당에 포커스가 돼 있는 배당 ETF는 인덱스랑 비교하면 약간 조금 성과가 낮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인 배당 성장과 배당 수익을 누리면서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DGRO 같은 경우에는 왜 선택을 할까요? 자, VIG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을 하는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했고 VYM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주는 기업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했죠. DGRO도 배당 성장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DGRO는 배당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자본 성장, 즉 기업의 성장까지 같이 추구한다는 두 개의 목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시면요. 배당만 많이 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JP모건이라든지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엑소모빌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IT 종목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융합이 돼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해요. 뭐하고 비교해서? VIG하고 비교해서 VIG는 한 270개, 80개 정도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 DGRO는 407, 80개 정도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한 종목에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IT 업종에도 되어 있고 헬스케어에도 되어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배당 ETF는요, 장기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을 1년, 2년 받고 말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배당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 일반 인덱스보다는 조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 2022년에는요, 인덱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기억하시죠? 평균 20에서 30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방할 수 있는 좀 변동성을 좀 낮게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2021년 같이 좋았을 때는요, 똑같이 같이 올라가 주면서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 정도 했지만 인덱스보다는 낮게 느껴지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3년,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성과를 보시면 3년 연평균 8%, 5년 13%씩 성장했던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이 ETF의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누적 수익률을 되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죠. 내가 3년, 5년 정도를 10,000불 정도를 넣었으면 이게 복리 효과로 배당이 붙으니까 17,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라는 표를 홈페이지에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GRO랑 VIG 똑같이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좀 대놓고 이렇게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DGRO는 배당 성장에 투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자본 성장도 같이 추구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구하는 인덱스가 약간 다르죠. 그죠? VIG 같은 경우는 S&P US 디비던드 그로우업 인덱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DGRO는 모닝스타 인덱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업종 기업 수도 약간 달라요. DGRO가. 자, 그리고 수수료는 약간 조금 더 비쌉니다. 규모는 뭐 VIG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성과도 2023년에 VIG가 한 연 14% 났고요. DGRO가 한 연 10% 정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작년 성과는 이렇게 약간 둘이 차이가 나는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죠. SPDR, S&P 디비던드 ETF라고 하는 SDY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걸 앞에를 스파이더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 ETF라고 하시면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스파이더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금융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SPDR ETF 이 앞에 붙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SDY ETF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귀족 배당주라고 하는 소개글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ETF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찾아볼게요. 자, 일단 자산 규모 뭐 여전히 이것도 한 25조, 26조 정도 되는 굉장히 탄탄한 규모를 좀 가지고 있고요. 얘는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수수료는 약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죠. 0.35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에 지금 운영 성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뒤로 보여드릴게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얘네가 지금 추종하는 인덱스는 S&P 하이힐드 디비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을 주는, 좋은 배당을 주는 인덱스를 따라하고 있고요. 자, 그 얘네도 마찬가지고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과 그 다음에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얘네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at least 20년 동안에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 볼게요. VIG는 10년이었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DGRO는 5년인데요. 이 스테이트출에서 나오는 SDY는 무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거 굉장히 길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비던드만 보지 않겠다. 캐피털 그로스, 즉 자본 성장도 같이 추구하겠다라고 지금 이 ETF 운용 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요. 자, 그렇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딱 기대를 했는데 작년 성과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보라색은 S&P 500 지수고, 지수 뭐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면 요번에 1등 했던 VIG하고 비교해도 잠깐만. 굉장히 성과가 좀 벌어져 있는 게 눈에 확 티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긴 히스토리를 봤더니 지금까지 운용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작년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작년이 많이 안 좋았고 오히려 2022년 남들 다 떨어질 때는요.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방 그 방어를 굉장히 잘했고요. 2021년처럼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처럼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서는요. 굉장히 꾸준하게 10년 이상 좋은 성과를 나타내 주었던 이런 ETF예요. 근데 왜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그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얘네도 홈페이지에 되게 자신 있게 해놨어요. 5년 동안은 연 10%, 그 다음에 10년 동안 오히려 좀 떨어지긴 했는데 9% 정도의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냈다. 근데 단 작년 1년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좀 봤는데요. 자,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종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3M.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저 유튜브에서. 자, 그러면 어떤 게 약간 다르다는 걸 딱 느끼실 수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배당 ETF 중에서는요. 뭐다?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관련 섹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고요. 자, 그러면 느낌 딱 오셔야 돼요. 작년에 리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배당을 주는 개별 종목들은요. 작년에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좋지 않은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익을 나타냈던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거든요. 근데 유틸리티도 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면 작년에 조금 힘들었던 업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를 바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DGRO랑 SDY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20년 이상이나 계속 배당을 해줬던 좋은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단 보는 시야 자체가 워낙 넓잖아요. 장기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리얼 에스테이트에도 좀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결정적으로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를 DGRO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SDY는 생각보다 5%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예요. DGRO는 지금 한 6%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SDY는 11%가 넘어가면서 작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이런 ETF 중에서도 이제 그런 업종들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2023년이 좀 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죠? 장기 성과. 5년, 10년을 놓고 보면요. 꾸준하게 9%, 10% 성과를 냈다. 이거 진짜 굉장한 좋은 성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이 나오는 ETF를 투자하실 때 작년 성과, 그 다음에 단기간 성과도 눈에 띄시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지속적으로 꾸준한 배당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장기 성과도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표에 정리하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제가 이렇게 딱 한 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VIG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 배당 성장이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VYM은 평균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슈드입니다. 슈드 이제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5개 ETF 중에서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ETF는 사실 슈드입니다. SCHD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10년 동안 10%가 뭐예요? 솔직히 그냥 13% 이상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가 안타깝게도 작년의 성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작년 성과는 조금 안 좋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DGRO랑 SDY도 마찬가지로 DGRO는 최소 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린 종목, SDY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중에서 가장 길게 20년간 배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SDY가 2023년 성과가 조금 부진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에 들어있는 섹터가 2023년에 좀 좋지 않은 섹터, 리얼 에스테이트라든지 유틸리티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배당 ETF에 5년, 10년 적어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 연말 기준으로 5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근데 DGRO는 10년 그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3년, 5년만 적어놨지만 10년 이상 운용을 한 기록이 있는 ETF들은요. 5년 성장, 그 다음에 10년 동안 연평균 얼마 정도의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를 보시면요. 와, 굉장히 예뻐요. 그죠? 8%, 최소 8%에서 못해도 10%씩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배당을 받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성과를 올렸던 ETF가 앞으로도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징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좀 보여드리면 비용이 확 눈에 이제 비교가 좀 되시죠. 당연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용할 거라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자산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성과, 5년, 10년, 오랜 성과가 보증을 해주는 ETF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배당 플랜을 좀 마련하신다라면 굉장히 꾸준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 ETF,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ETF 위주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때 좀 힘이 될 수 있게끔 좋아요,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4년에도요, 어떤 섹터에 좋은 기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